자,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레전드와 함께하는 빵카페 잘 보고 계시죠? 오늘 저희가 방점을 찍습니다. 빵카페의 역대급의 레전드. 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백수로 이제 전향한 전 야구 선수 추신수입니다. 이제는 전 야구 선수가 됐네요. 그러네요. 저도 모르게 방금 지금 전이라고 지금 한 거 같아요. 요즘 근황 어떠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수술하고 지금 돌아온 지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차 적응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섭외 전화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제가 섭외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선배님의 이 채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영광스러운 자리죠. 아까 선배님께서 제가 영광이에요, 저를 제가. 소개를 레전드라고 하셨는데 네. 감히 제가 수식어를 붙인다라는 게 좀 저는 아직까지 어색하고요. 네. 아니, 저하고는 어떤 사이죠? 선후배, 그쵸? 이제 야구 선후배. 같이는 네, 안 네. 뛰었지만 또 제가 어릴 때 선배님이 야구하는 걸 보면서 정말 모든 걸 다방면으로 잘하시는 선수다라는 걸 저는 그때 아마 선배님을 보고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기억납니까? 예전에 부산에서 우리 한번 만났잖아요. 그때 클리블랜드 있을 때인가? 아마 세칼이랑. 시애틀에 시애틀일 있을 겁니다. 때. 예. 예. 그때는 제가 아마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있을 때. 그때 기억나죠? 네네, 이제 기억납니다. 아. 그때 진짜 어렸었는데 네. 우리 추신수 선수. 그러게요. 저도 벌써 나이가 지금 43살이 다 됐네요. 이제. 우리 이제 나이 얘기하지 맙시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야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3학년 말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찍 시작했네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바로 야구 방망이 테니스 공 들고 학교에 가서 야구를 매일매일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일찍 시작했죠? 아무래도 삼촌의 영향이 좀 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촌이 그때 당시에 저는 초창기 때부터 저는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항상 생활도 했었고 삼촌이 다리 다쳤을 때도 저는 옆에서 재활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었고 저희 아버지는 아니지만 삼촌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추신수 선수 외삼촌이 누구냐면 롯데 박정태 선배님이십니다. 박정태 선배님이 또 여기 빵카페 나오셨고 네, 저도 맞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추신수가 보는 외삼촌 박정태 선수는 어떤 사람으로 느꼈습니까? 신이었죠, 정말. 저한테는 뭐 그때 당시도 성적도 어마어마하셨고요. 밖에 밥이라도 같이 먹으러 나가면 밥을 정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였죠, 진짜. 예. 정태형은 대단했지.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를 시작하면서 박정태 선수의 조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학교에. 부담돼서 그랬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부담. 당시에 어린 나이에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삼촌이 한번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면 좀 큰 좀 힘이 될 귀도 텐데. 살고. 예. 근데 제가 커보고 이제 이제 삼촌처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대호 선수하고 인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대호 선수하고 첫 만남은 언제였습니까? 수용초등학교로 제가 들었는데. 네, 수영초등학교고. 네. 3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 6교시라고 하나요? 네네, 6교시까지 6교시, 수업을 6교시. 다 하고 이제 야구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새로 전학을 왔으니까 앞에서 이제 인사를 이제 학생들에게 한다고 이제 딱 섰는데 인사를 하는데도 너무 월등하게 피지컬이 좋은 학생이 그 들리는 말로는 초등학생인데 갔더니 웬 고등학생이 앉아있었어.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감독님한테 쫄래쫄래 가서 제가 이야기했죠. 감독님, 저희 반에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데리고 온나.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날 가서 야구를 권유를 했죠. 대호한테. 네. 그럼 야구부는 먼저 들어가 있었고 저는 들어가 있었고요. 대호는 이제 반 친구인데 워낙 크니까 네, 네. 같이 야구하자고 꼬신 거네. 네네네. 처음에 한 2번 정도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절을 하길래 감독님, 대호가 큰 학생이 좀 안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 무조건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면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얘가 또 이번에 거절하면은 어떻게든 힘으로라도 제압해서라도 가야겠다. 저는 정말 꼬맹이였거든요. 고등학생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감독님 말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때는 또 이렇게 한번 같이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야구부실로 이제 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대호가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할머니가 혼자 키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대호를. 그 환경이나 형편이 좀 쉽지 않아서 대호가 그때 당시 그러면은 생각이 깊은 거잖아요. 생각이 깊네요. 예,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던 맞네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참 어린 날 우리 10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하고 몸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마음도 컸네.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대호 선수는 도대체 얼마나 더 컸습니까? 뭐 저희가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3분의 1이 더 있었다고 야,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될 것 같아요. 어깨네. 네. 지금 사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대호 선수 어깨에 위치해 있네. 야. 어깨에 있는 것도 그나마 큰 애가 어깨예요. 예, 저희가 저때 졸업 앨범 사진 뒤에 저 사진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무조건 이기는 팀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멤버로 저희가 진 적이 없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전국 대회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게 멤버가 그렇게 됐는데. 좋았는데도 그러니까 다 이기는데도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우승은 점지해 주나 봐.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롯데기 초등학교 대회 생각나세요? 롯데기. 솔직히 생각은 안 납니다. 예. 안 나세요? 네.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되긴. 이때 이제 소영초등학교가 우승을 했는데 당시 유격수가 이대호. 이대호 선수가 최우선수상 받았네. 그리고 네. 추신 선수가 우수투수상 이렇게 받으셨고 중학교로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대호 선수가 가장 형평상 대동중학교 가게 됐고 추진 선수는 부산중학교로 갔어요. 이때 이제 갈라졌습니다. 네.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때 당시는 대호의 그런 재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동중학교 감독님이 대호를 데리고 살면서 케어해주겠다. 예, 그렇게 좀 아들처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추진 선수는 이제 부산고로 갑니다. 네. 부산중학교 졸업하고 부산고 가는데 이때 이제 이미 부산고 라인업이 좋아요. 1학년 시절에는 2년 선배 백차승 선수 있었어요. 그럼요. 예. 그때 백차승 선수가 전국구 에이스였고 네. 그리고 2학년, 3학년 시절에는 우완 투수 김백만 있었고 백만이, 예, 그쵸. 동기죠. 동기예요. 그리고 내야수 정근우 선수가 있더라고요. 이때 백차승 선수 어땠나요?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갔었잖아요. 원래. 네, 피지컬도 정말 좋았고 190에 타격도 잘했고 뛰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150km 이상의 공을 던지면서 제구력도 엄청 좋았어요. 백차승 선수가요? 네, 야. 저희는 당시에 그 불펜 피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빨랫줄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표시를 해두고 던지는데 뭐 몸쪽, 바깥쪽, 높게, 낮게를 포수가 이렇게 글러브를 대면 거기를 정확하게 던졌어요. 그렇게 제구가 좋아요? 예, 저는 이제 차승희 형이 던지고 나면 그 뒤에 던져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제구력이 좋았어요. 볼도 빠른데. 볼도 빠른데다가.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저런 선배님이 되고처럼 되고 싶다라는 걸 항상 보고 느끼면서 저는 그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정근우 선수 실력은 어땠나요? 근우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도 잘했는데 근우는 대학 가고 하면서 이제 더 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했다가 아니라 대학을 가면서 더 이렇게 실력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주 어렸을 때는 막 튀어나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이렇게 가면서 성장한 성장한 케이스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추신 선수는 고2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2년 연속 대통령배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당시에 99년도 결승전에는 배명고등학교. 그때 배명고 에이스가 심수창 선수더라고요. 근데 잠깐만요. 에이스 맞아요? 아니 잠시만.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수창이 자기 계속 에이스라는데 자기 막 150 넘게 던졌다는데? 수창이 형 번트 플레이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겼는데? 수창이 형 죄송합니다. 수창이 누가 에이스예요? 배명고 에이스. 그때 이경환 선배님인가? 네, 그 형이 아마 제가 계속 잘 던져가지고 결승까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결승전에도 선발로 나왔다가 이제 좀 점수 주면서 나중에 수창이 형이 올라왔는데
저는 수창이 형을 기억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그냥 코피 흘린 거밖에 없어요. 코피 아니, 흘린 거. 심수창 코피 흘렸어요? 못 보셨습니까? 그거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이거 누가 얘기한 것 같다, 그때. 그리고 스키즈 번트 저희가 2개인가 3개를 냈는데 그거를 다 미스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겼다니까요. 배명고 에이스는 심수창이 아니었네. 그리고 배명고가 대통령배 그 우승을 부상한테 넘겨준 거는 심수창 때문이네. 네, 그래서 저는 수창 형이랑 아직도 만나요. 번트 수비가 약했고 입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아닌데 아. 이렇게 하시다가 좀 실수를 한 연달아서 2번 정도, 3번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코피? 예, 맞아요. 그때 날씨도 별로 안 더웠는데 야. 훈련량이 없어서 그런가. 수창이 형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고3 때 네. 경기고하고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이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경기고에는 이동현, 돌부처 오승환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오승환 선수 볼은 어땠나요? 그때는 저는 승환이를 자체를 몰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었었어요. 좀 많이 간혹 한 번씩 올라가면서 잠깐 던졌고 타자를 이제 1번 타자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차승영이 정말 전국과가 말씀하셨다시피 선배님이 전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그런 백차수. 선수였는데 승환이가 경기고 전에 한서고등학교인가? 맞아요. 그쵸? 네, 한서고 있다가 경기고로 전학을 간 거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죠. 한서고등학교인데 승환이가 그때 당시에 차승영의 버금가는 공을 던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1학년 때. 예. 그 정도로 볼이 좋았네. 제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저희가 또 다 소문은 듣잖아요. 음. 그러니까 야 1학년인데 뭐 공 150km 던지고 하는 애가 있다. 전국에 어디 어느 고등학교에 저는 그래서 아는 거거든요. 3학년 때 경기고등학교랑 경기를 결승전 하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오승환인데 1번 타자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투수는 안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부상 때문에 좀 투수를 좀 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결승전에도 투수로는 안 올라오고 타자로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마추어 때 팔꿈치 수술을 한번 했어요. 네, 그렇죠. 자, 어찌됐든 추신수 선수 또래에서 추신수 선수 이미 전국구 스타였어요. 모든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다 알더라고, 추신수 선수를. 고3 때 대통령배에서 5경기 등판했는데 4승 무패. 31과 3분의 1이닝 동안 6자책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이 1.74예요. 그리고 2년 연속 최우수 선수상하고 우수 투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대통령배에서 역대 최초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야, 이거 박수 한번 쳐야겠다. 야. 제가 2학년 때부터 정말 투수에 올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제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1회부터 선발 올라와서 9회까지 완투를 하면 기본적으로 130에서 150개는 기본이었어요. 야, 너무 많이 던졌다. 근데 볼넷을 제가 딱 시작하면 이닝을 시작하면 볼넷 부사 1, 2루 만들고 삼진 또 볼넷 주고 말루 만들어서 또 아웃 카운트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경기에 최소 볼넷이 7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학년 때는 구멍을 9개를 만들어 놓고 그 제가 원하는 그 구멍에 제가 넣으려고 연습을 했는데 제가 던질 수 있는 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연습을 하면 저희가 공을 이제 여분으로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근데 공이 많으면 사람 심리상 이거를 못 던져도 다음 게 있기 때문에 집중이 좀 덜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손에는 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구멍에 못 넣고 이게 공이 빠져나가면 그걸 다시 주세요? 저는 다시 뛰어서 죽어야 돼요. 야. 그러니까 공을 10개 던지는데 진짜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죠. 또 제 성격상 거기에 넣기 위해서 뭔가 부정행위 약간 이렇게 뭐 좀 밀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성이 안 차니까 이걸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네. 저는 항상 연습을 더 어렵게 제 나름대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만들까. 예를 들어서 뭐 몸쪽이 스트라이크 존이 여기가 마지막에 스트라이크라면 좀 더 깊게 오는 공을 내가 쳐내는 연습도 해보고 한번 연습할 때 티바를 좀 더 가까이 와서 이런 공도 쳐내는 연습도 해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는 제구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구 국가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에드먼튼 대회라고 하죠? 그렇죠. 캐나다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대표인데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이때 열렸는데 이때 세계 재패를 합니다. 이때 이제 멤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김태균, 네, 그리고 이대호, 정근우, 이동현, 그리고 이정호 선수 아시죠? 아, 예, 저 베프였죠. 이정호. 예. 이정호 선수가 있었고, 김주찬. 김주찬 있었고, 또 누구 있었나요? 김동건도 있었고. 김동건도 있었고. 예. 그러면 요때 에드먼튼 대회 때 탑5 한번 뽑아볼게요. 아무래도 대호, 태균이, 동건이, 김동건. 예, 김동건, 김동건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정근우, 김주찬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를 빼고 그냥 이정호랑 그냥 정호. 정호도 한 경기를 진짜 완벽하게 잡았던 거. 이정호. 예, 이정호. 이정호. 태균이, 김태균, 김태균, 이대호, 정근우, 김동건. 추진 선수는 영순이니까 빼고. 예, 저는 못 넣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추진 선수가 봤을 때는 최고의 황금 세대는 어디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 고민한다. 박찬호 선배님과 견줄 만한 지금 이제 투수를 찾고 있는데 네. 투수가 사실 또 없고 조성민 선배님도 없고 임성동 선배님도 저도 현대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전성을 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 박재영 선배님과 누가 견줄 만하냐. 대우는 정말 좋은 타자인데 또 이게 하나 흠이 띄는 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야구 선수는 모든 걸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팀의 에레디아 같은 선수. 네. 근데 사실 타자 추신수 하나면 나도 끝나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추신수 한 명은 다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태균이도 좋은 타자지만 또 다리가 느리고. 그냥 편하게. 저는 73년생으로 하겠습니다. 야, 저는. 네. 서로에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희 위에는 위에는 없는가요? 밑에는 없는가요? 아직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87년생 87년생 현진이 류현진. 황재균 뭐 아. 김현수 안 되죠. 뭘?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 이제 이야기할 만하겠다. 지금은 좀 지켜보는 걸로. 지켜보는 거. 일단은 92학번하고 82년생은 황금 세대가 확실히 맞다. 네, 저는 요거는 맞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추진 선수는 롯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01년도에 1차 지명으로 뽑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추진 선수는 이게 저희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롯데 입단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세계 청소년 대회 그 대회가 끝난 뒤에 시애틀하고 계약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약간 저의 성향이고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전해보고 싶었구나. 네, 저는 좀 특별하고 싶었습니다. 메이저리그라는 것을 모르고 한국 야구만 보고 그때 당시는 일본 야구가 저는 제일 높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박찬호 선배님이 LA 다저스를 가면서 저기가 뭐 하는 곳이지, 저기는 어떤 리그야? 라고 제가 누군가에 물었는데 그 딱 한마디가 너무 기억에 나는 게 저기는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야. 그 말에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뭐 분명히 한국에서 야구를 하면 좀 더 편하고 뭔가 계획대로 이렇게 뭔가 선수 생활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아마추어 때까지 야구를 하면서 저는 야구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말로 내뱉은 적은 없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저는 그런 선수,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미국에 딱 가서 제일 낮은 루키에서 훈련을 하는데 저의 자신감과 그런 생각들이 오래 안 갔어요. 딱 하루 만에 이 선수들과 훈련하면서 이때까지 뭐 했던 거야? 나 야구 잘하는 거 아니었네. 워낙 선수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뭐 멀리 치고 빠르게 던지고 빨리 뛰고 그래서 야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선수들이 야구하는 모습들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제일 낮은 레벨의 선수들이 이 정도인데 이 메이저리그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뭐 계약하고 난 뒤에 생각이지만 말씀하셨듯이 제가 거부한 게 아니라 저는 그때 당시는 지역 연고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롯데 측에다가 저는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미국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명권을 이렇게 안 잃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마음은 그래도 롯데를 위하니까 그 지명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언론엔 그렇게 안 나오죠. 그렇더라고요. 이건 내가 그 신문을 그 당시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계약금 얼마 제시했으나 출신소 거부하고 미국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보니까 롯데가 계약금을 4억 2천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5억이었어요. 제시는 5억을 네, 제시했습니까? 저는 알기로는 5억이었어요. 아, 네. 5억을 제시했지만 추신 선수는 나는 미국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네, 네. 양해해 달라. 나 미국에 가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한 거고. 네, 저는 지명 전날인가 이틀 전에 저는 분명히 롯데 측에 네. 이야기를 근데 언론에는 또 이상하게 나오고. 네. 시애틀에서 그때 당시에 137만 달러를 받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환율로는 한 16억 정도 되고요. 언론에 알려진 거는 돈 때문에 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언론이 막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꿈을 쫓은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뭐 제가 첫 해 갈 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마이너리그 생활을 했다고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처음 성인이 돼서 돈을 이제 벌었던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저를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에게 저는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부모님께 다 전액을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만 가지고 이제 미국 첫 시즌을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오래 안 가더라고요. 금액이 일단 사실 컸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고 갔던 돈이 금방 떨어지는데 저는 그것 또한 제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국내 KBO에 남으면 5억에 사실 안정되고 대우받으면서 야구할 수 있지만 보기에는 시애틀로 가면 한 16억 정도 되지만 사실 그 퇴직금을 다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면 그냥 팽개쳐지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 시작한 액수가 차이 난다고 해서 이게 그 돈을 보고 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주머니 안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 있으면 그냥 5만 원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투수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타자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투수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알려진 거는 투수로 시애틀이 데려갔다. 근데 하다 보니 타자로 전향을 했다고 했는데 시애틀은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 그쪽에서는 타자를 먼저 하고 투수로 전향하는 게 더 바른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수하고 타자하는 건 더 어렵다. 그래서 타자를 먼저 2년 정도, 3년 정도 해보고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치가 안 나오면 이제 다시 투수로 전향하는 걸로. 야, 확실히 이게 뭔가 좀 알려진 거하고는 다른 게 네. 많네요. 네. 그래서 근데 첫 해부터 그래도 좀 그때 당시는 홈런은 한 3개 정도밖에 못 쳤어요. 그때 당시에 타율은 계속 3할 정도 쳤었고 그리고 제일 낮아도 한 2할 8푼 정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약간 좀 5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리도 그때 당시는 또 빨랐고 제일 안 되는 게 수비였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수비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네, 수비를 저는 이제 투수를 이제 했었기 때문에 수비 연습을 아예 그냥 저는 안 했던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외야 수비도 미국 가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땠어요? 그때 타자로 전향했을 때 그 과정이 어땠나요? 본인이? 힘들었죠. 그때 당시는 이제 말도 안 통했기 때문에 뭐 통역이 있긴 했지만 그 통역을 계속 제가 잡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1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호텔 방에서 자면 항상 제 베개가 하다 젖어 있었고요. 울면서 자고 너무 외로웠어요. 추신 선수가 갈 때가 몇 년도죠? 2001년도입니다. 첫 시즌이. 네, 2001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시아권 와, 엄청 심했죠. 심했죠. 인종차별이나 인종차별 이런 거, 네, 엄청 심했고 심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딱 한 가지가 더 들어요. 투수들은 좀 나아.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스케줄이 많으니까. 네네네. 근데 야수들은 팀플레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인종차별 더 받는다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투수보다 훨씬 많아. 예.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오.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선수들이 다가올 줄 알았는데 정말 한 명도 안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바꾼 게 내가 여기서 살고 살아남으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도 선수들한테 가서 그냥 장난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웃고 알아듣는 척하고 조금씩 그때부터 영화가 조금씩 들리고 조금 이제 말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적응했던 것 같아요. 마이너리그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보냈더라고요. 네, 4년을 무려 보냈어요. 근데 4년 이상이죠. 왜냐하면 2005년도에
메이저리그 콜업이 돼요. 음. 되는데 그때 당시에 15일 정도 있으면서 타석을 딱 3번 들어갔거든요. 대타로만 3번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다시 내려오고 그때부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했는데 정식적으로 진짜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잡은 건 2008년도니까 7년 정도를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거죠. 그럼 너무- 정확히 마이너리 시간을 5년에서 거의 7년 가까이 있어요. 5년에 7년인데 마지막 6년 7년째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도 마이너리그에 있던 시간이 더 많았죠. 하루 일과가 어때요? 7시 경기면 네. 항상 10시, 10시 반에는 출근을 했었고요. 정해져 있는 루틴을 그때부터 루틴들이 계속 하나씩 생기고 또 뺄 거는 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루틴이 생겼던 건데 한 경기를 하면서 그 한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과 루틴을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마이너리그가 음식이나 이런 게 네. 제가 알기로 훌륭하지 않거든요. 루키 레벨은 어떤 음식 나와요? 루키는 월급 자체가 없어요. 밥값만 하루에 20불이죠. 20불을 책정을 해서 뭐 저희가 일주일치 140불을 받아요. 받으면 그걸로 이제 일주일을 사 먹어야 되나요? 사 먹어야 되는 거죠. 뭐 먹어요? 그러면 뭐 이제 다 대부분 패스트푸드죠. 야, 피자 한참 시켜서 먹어야 할 먹고. 나이에?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피자도 안 먹고 음. 햄버거도 잘 안 먹는 게 그때 당시에 좀 너무 많이 먹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성공하려고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지금에서는 좀 이제 별로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는 먹는데 싱글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싱글 가면 경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식빵 2줄이 이렇게 네. 나와요. 그 옆에 딸기잼, 땅콩잼 그게 다예요? 다 해요. 돈은 얼마 나와요? 이제 월급이 그때 당시는 2주에 한 450불? 450불? 네, 450불, 한 6, 500불. 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달, 저는 2주마다 받으니까. 싱글A 높은 데 올라가면 식빵 2줄에 똑같이 딸기잼, 땅콩잼, 포도잼, 햄이 나와요. 햄이 하나 더 추가되는 햄이 거네요. 나와요. 자, 그럼 더블 A 가면? 더블에 가면 이제 치킨, 뭐, KFC 그런 아.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거 경기장에 나오고. 트리플 A 가면 어느 정도 밥 종류 나오는데, 그래도 뭐, 메이저리그에 비하면. 그쵸. 더블, 네, 트리플, 저희도 뭐, 스프링 캠프 가보면, 네. 트리플 가보면 형편은 없어. 그러니까 정말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음. 그런 이런 대우를 정말 180도로 완전 이렇게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한번 갔다 오면 제 꿈에 나온다니까요. 꿈에 나와서 이 마이너리그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면서 이 추인 선수의 잠깐 들어봤는데도 이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 메이저리그에 뭐 비행기 타고 가서 경기하고 오지만 마이너리그는 버스 타죠. 버스 타죠. 몇 시간 탑니까? 오래 가는 데는 한 12시간 버스 안에 화장실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지금 우리 1군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음. 선수들이 쓰는 그 버스는 정말 프리미엄 버스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마이너리그 버스는 정말 딱 이렇게 이렇게 돼 직각.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리면 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뒤랑 앞뒤가 너무 가까워서 내리면 뒤에 선수가 또 미국 선수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내리는 것도 약간 눈치 보이면서 내려요. 근데 뒤에가 좀 좁으면 톡톡 치거든요. 그럼 다시 올려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12시간 가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버스가 몇 시 출발한다 이러면 와서 줄을 서요. 버스 앞에서. 먼저 좋은 자리 그 2자리를 같이 앉으려고. 다리 뻗을 수 있는 거기 그 자리 말하는 네, 거죠? 그 자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딱 앉고 자기 옆에 자기 짐을 둬요. 두면 선수들이 타면서 빈자리 앉고 가다가 이제 그냥 얘는 빨리 왔으니까 자기는 2자리 앉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데 저는 대부분 제일 먼저 서거든요. 30분 미리 가서 버스를 제가 기다리니까. 근데 기다리면 제가 혼자 딱 앉아서 저는 제 옆에 짐도 안 놔둬요. 왜냐면 너무 좀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짐을 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앉아서 창가에 기대서 이렇게 있으면 꼭 늦게 온 애들이 자리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자리가 꼭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만만하죠. 동양인이고 그렇지. 하니까 만만한데 그러면 걔한테 그러면 너 2개 앉고 저는 어디에 있냐면 2자리 있고 뒤에 그 중간에 통로 있죠. 통로에다가 이불을 깔고 베개가 저는 거기서 자요. 야. 근데 거기가 제일 자리가 좋아요. 아마 이거를 경험해 보신 우리 선수들은 아마 마이너리그 있었던 선수들 아마 정말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네. 뭐 체면이고 뭐 자리고 필요 없어요, 없고 없어요. 그냥 편하게 가는 네. 거네요. 한 선수 3명 정도가 딱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길인데 선수들은 뒤에 또 화장실 가야 되면 선수들이 자고 있으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팔거리를 밟고 해서 화장실까지 가는 거예요. 음. 경기 끝나고 저녁 경기 끝나고 뭐 저녁 먹고 샤워하고 이제 출발하면 거의 뭐 새벽 12시, 1시쯤에 출발하면 다음날 오후 3, 4시 도착이거든요. 집만 두고 야구장 바로 가서 바로 경기해요. 아니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내렸어요. 네. 내리자마자 바로 경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호텔 가서 체크인해서 가방만 두고 바로 야구장 가서 바로 경기해요. 경기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동이 되고 스케줄이 짜야 되는데 마이너리그는 그런 게 아예 그런 게 없네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모든 것들이 더 편해지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너리그 경기를 무려 723경기를 뛰었더라고요. 통산 타율이 2할 9푼 8리. 아, 마이너리그가요? 네, 마이너리그. 그리고 64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몇 년도에 내가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졌어요? 저는 AA 있을 때. 어. AA에서 그때 3할 치고 도로도 그냥 40개 했을걸요? 그때가 몇 년도쯤이죠? 2004년도. 2004년도. 샌안토니오. 무조건 찾아보겠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야, 추신 선수가 메이저리그 승격을 합니다. 이때가 2005년도예요. 4월 22일인데 이때 오클랜드전인데요. 상대 투수가 이제 옥타비오 도텔 선수인데 이 선수를 상대로 MLB 첫 타석에 서는데 결과는 1루수 땅볼이에요. 기억나세요? 아니, 결과는 기억이 안 나요. 안타는 못 친 건 잘 기억하는데 그 타구가 어디로 날아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 들어갈 때 대기 타석에서 있는데 저는 진짜 심장이 제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전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는 지르는 것 같은데 멍한 거 있잖아요. 멍하네. 그때 당시에 또 양기 헬멧도 쓰기도 했고 근데 멍해가지고. 자, 저희가 이제 당시에 시애틀 선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시애틀 선수가 이때 누가 있었냐면 타자가 이치로 선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이치로 선수 얘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네. 이치로 선수 있었고 라울 아네바즈 선수 있었고 리치 섹슨이네요. 그리고 네. 에드리안 벨트레 있었고 벨트레. 네. 랜디 윈 있었고 브렛분. 그 투수는 제이미 모이어 있었고 킹 펠릭스. 그 다음에 하세가와 선수가 있었어요. 하세가와, 제프 넬슨 선수가 있었고 이때 당시 시애틀 라인업 보니까 주전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이치로 선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포지션이 겹치고요. 겹치고. 네, 겹치고. 너무 워낙 이치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시애틀 메리너스에 데뷔할 때, 입단할 때 이미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잖아요. 일본에서. 맞아요. 바로 데뷔를 바로 했으니까. 같은 애였거든요. 너무 대단해서 사실은 제가 이 선수를 이겨야겠다고는 저는 일단 안 하고 다른 선수들을 보고 있었죠. 다른 자리를. 저는 중견수를 준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치로 선수는 그때 당시에 우익수였고 그때 아마 중견수 봤던 선수가 마이크 카메론인가? 네. 흑인 선수. 그 선수 발 빠르고. 수비 엄청 잘했죠. 어. 그런 선수 있었는데 일단 부상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제가 오래 있어 보니 성적보다도 이 선수의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선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마이너리그 신분이고 그래서 그 위에 메이저리그 선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저라는 밑에 있는 유망주들이 사실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더라고요. 명품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랑 10,000원짜리랑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1,000만 원짜리는 떨어지고 달아도 우리가 고쳐서 쓰지만 10,000원짜리는 버리잖아요. 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쓴 돈이 있으면 써야 되더라고요. 배팅을 한 건 네.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야지 구단 입장에서는 욕을 안 먹으니까.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05년도에 메이저리그 승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10경기 나갔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21타석 1안타예요. 타율이 5푼 6리. 어려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력 외쪽으로 뭔가 압박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쫓겼구나. 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매 타석에 뭔가 기회를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아마 지금 우리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도 아마 그런 느낌 아닐까요? 어린 선수들이 나가면 한 번씩 벤치에 있다가 나가면 바로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근데 실력은 있는데 사실 경기 어떤 출전을 보장을 해주면 이 선수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장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쫓겼던 것 같아요. 그죠? 제 자신이. 예.
2006년도에 트리플 A에서 시작을 했는데 7월 8일 날 경기를 끝으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트레이드 예상하셨나요? 저는 트레이드를 되기를 바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회 자체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이크 카메론 선수가 이렇게 이동이 있으면서 제레미 위드인가? 그 화이트삭스에서 유망주를 저희가 데리고 왔었어요. 시애틀로?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이제 중견수를 보면서 나한테는 더 이상 이제 기회가 많이 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나도 다른 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랑 대화하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나 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굉장히 컸나 봐요. 네, 그때 트레이드 됐을 때는 저는 좋아했었죠. 좋아하고 다만 좀 불편했던 거는, 안 좋았던 거는 우리 정이 들었던 시애틀 선수들, 마이너리그 선수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올라왔던 그런 선수들과 같이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선수들과 이제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팠고, 그거 외적으로는 네, 저한테는 이제 또 다른 기회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클리브랜드 지금은 토론토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 클리브랜드의 단장님이셨거든요. 마이크 샤페로라고 그 단장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너의 이런 부분을 보고 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그럼 나는 클리브랜드 트리플 A로 가면 되냐 이랬더니 아니 메이저리그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옷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갖고 버스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선배님 저는 모 구장에서 옷 갈아입다가 팬이 갔어요? 그나마 팬이면 다행이죠. 타이즈를 이제 입고 올리려고 딱 서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모팀 치어리더 2명이랑 마주쳤어요.